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문자열과 구조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로 가족 정보라는 문제를 내드렸었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가족의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곳에 정보를 저장하고 또 그 정보를 출력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에 저장할 가족의 정보, 구성원의 정보는 다음과 같았었죠. 이름, 나이, 그리고 배우자 정보,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들의 정보,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자녀들은 모두 미혼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체 형태는 문제를 안내할 때 제시를 해드렸었죠. 스트럭트 멤버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캐릭터 배열로 만들었었고요. 나이는 0에서 255세까지만 받을 거니까 비트 필드를 사용해서 8비트를 할당을 했었고 자녀의 수는 0명에서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비트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변수를 참조하기 위한 스트럭트 멤버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들을 참조하기 위한 스트럭트 멤버 포인터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최대 3명이니까 3개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족 구성원 정보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구조체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를 정의하는 이 구조체 정의는 메모리상의 공간을 잡은 게 아니라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였죠. 이런 형태로 메모리 공간을 잡을 때 이런 형태로 잡아줘 하는 틀을 메모리 공간에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 틀을 만든 게 구조체를 정의한 거였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메모리 공간에 두고 사용을 하려면 메모리 공간에 이 녀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일반 변수 선언과 동일하다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의 정보를 저장을 할 거죠. 자, 가족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2명에다가 0명에서 3명, 최대 3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크기가 5인 배열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트럭트 멤버 구조체의 배열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구조체 같은 경우는 앞에 스트럭트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 구조체의 이름, 구조체형의 이름인 멤버를 적어줌으로써 구조체 변수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은 패밀리 멤버라고 하고요. 우리가 총 최대 5명의 정보를 담을 거니까 크기가 5인 이런 구조체의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스 넘 칠드런은 3명이었으니까 크기가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는 아무 정보도 들어있지 않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때는 각 번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심볼릭 콘스턴트였죠. 자, 그래서 define에서 father, 아버지를 0번으로 번호를 지정을 해놓고요. mother는 1번으로 번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개의 공간에 자녀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구조체 변수에 접근하고 싶다면 패밀리 멤버이고 father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은 2번부터 4번에 1번 자녀부터 3번 자녀까지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멤버에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가족 멤버들의 정보를 담을 5개의 구조체 공간을 선언을 했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구조체 안에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구조체 안에 정보를 넣어줄 건데, 그걸 이제 매번 모든 멤버 변수를 접근하면서 사용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set 멤버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죠.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해서 정보를 채우게 되면은 반복해서 적는 것도 줄 거고 실수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셈 멤버 같은 경우는 반환값을 인티저로 했습니다. 왜 인티저로 했냐 하면은 저희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은 에러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값에다가 그걸 알려주려고 하고요. 약속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도록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0을 반환함으로써 음수가 반환이 되면 뭔가 설정할 때 문제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정보에 들어갈 각 멤버 변수에 들어갈 정보를 여기다 적어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은 일단 어디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할 것이냐, 누구의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맨 처음으로 인자로 받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할 때는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했었고요. 그 경우는 포인터 형태로 받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정보를 설정할 건지 포인터, 그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입력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정보, 이름, 나이, 그다음에 배우자 정보, 그다음에 자녀의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니까 예, 우리가 캐릭터에 포인터로 넘겨주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캐릭터에 배열이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나이는 우리가 양의 정수겠죠. 그래서 양의 정수로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지우고 하면은 우선 배우자 정보입니다. 스파우스 정보, 배우자 정보인데 얘는 우리가 구조체를 잘 보면은 그 배우자 정보가 들어있는 구조체 변수에 주소를 담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언하는 이 정보를 설정하는 함수에서도 그 주소 값을 입력받아서 그 구조체의 정보로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파우저, 우리 배우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도록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이 자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자녀는 0명에서 3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정수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0명일 수도 있지만 3명일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의 정보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총 0명에서 3명의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배열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열의 그 정보의 배열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사실 우리 이 children 부분에 들어갈 정보도 주소이기 때문에 이거 주소에 배열이 들어와야겠지만 자, 그럼 이중 포인터가 돼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포인터 같은 경우는 포인터 연산,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통해서 다음 정보가 있는 곳을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차원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1번 자녀의 주소를 받아오게 되면은 이 자녀들의 정보는 저희가 배열로 연속되게 공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1번의 위치만 받아오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 플러스 해줌으로써 우리 다음 자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소가 계산해낼 수 있겠죠. 이게 포인터 연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 포인터가 아닌 그냥 그 첫 번째 자녀의 정보를 가진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받도록 할게요. 저희는 배열을 사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수를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보를 받고 나서 이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름 정보를 넣어줄 건데 저희가 이름 같은 경우는 자, 캐릭터의 배열로 받게 되죠. 문자열이니까. 근데 만약 여기 아무 정보가 없다면 잘못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정보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은 우리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름 네임 필드에 얘를 복사해 줘야겠죠. 근데 문자를 복사할 때는 우리가 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캐릭터의 배열이니까 배열을 하나씩 가면서 역슬러시 0인 문자의 열의 끝을 나타내는 게 나올 때까지 복사를 해줘도 되겠지만 저희가 배운 스트링 카피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카피를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쪽에 복사해 들어갈 공간을 지정을 하죠. 그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입력값이 여기 뒤쪽에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어차피 이 구조체 안에서 얘가 캐릭터의 배열이니까 이 이름 자체가 주소값이 되겠죠. 주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포인터 형태로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에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점 찍어서 네임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화살표 모양 슬러시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죠. 마이너스하고 화살표 함으로써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름의 값을 저장해 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름에 대한 거였고요. 예, 나이를 입력하는 건 뭐 숫자니까 많이들 다뤄봤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주소를 넣어주는데 배우자의 정보를 기록해 주는데 이 스파우즈 자체도 포인터 주소 값을 가지게 된다고 했었고요. 얘가 가리키는 것은 배우자의 정보가 있는 구조체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미 입력으로 그 주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의 정보는 간단하게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정보를 입력을 받을 건데요. 자녀는 0명에서 3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0명이라면 우리가 뒤에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자녀의 정보가 네, 그 전에 자녀 정보가 최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명이 넘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면 될 거고요. 자, 그게 3명이 아니라면은 자, 그 자녀의 수를 이제 이 정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 수를 이제 정보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수만큼 그 자녀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를 이 children이라는 배열,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배열, 포인터 배열이제도 select member 포인트 배열에다가 넣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번부터 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뒷부분 실행이 안 되겠죠. 자, 0번부터 가게 되고, 자, 이제 자녀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 주소, 여기에 주소가 들어온다고 했죠. 누구의 주소? 첫 번째 자녀가 있는 구조체의 주소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주소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라면 얘도 0이니까 첫 번째 자녀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부터는 우리가 첫 번째 자녀 정보만 받아왔지만 이 정보는 배열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해주면 플러스 1을 해주면 그 다음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포인터에 대한 더하기는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다음 자녀의 정보는 여기다가 i만큼 플러스를 해줌으로써 얻어올 수 있고 그 주소 정보를 여기 children i번째에다가 넣어줌으로써 i번째 자녀가 있는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간이 3개인데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여기만 어떤 정보를 쓴 다음에 여긴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너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처음부터 너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남은 공간만큼 이동하면서 너를 넣어주도록 만들었고요. 잘 보시면은 저희가 i를 뿔뿔하면서 이동을 했으니까 자녀의 수보다 i가 커진 순간 이 포문이 끝났겠죠. 그러니까 i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 i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뒷부분을 다 널로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면 0을 반환함으로써 이 멤버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환값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각 멤버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셈 멤버라는 구체적으로는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구조체를 의 정보를 설정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구조체에 대한 정보들과 그 주소값들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보를 입력받아서 이 함수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 자, 이 문제를 이제 푸실 정도 됐으면은 정보를 입력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간단히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나이와 자녀 수 같은 입력은 스캔F로 너무나 쉽게들 입력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을 입력받을 때인데요. 저희가 문자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스캔F는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을 받게 돼서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제대로 입력을 못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입력창에 만약에 제 이름 김덕수라고 치면은 scanf %s로 받는다면 이 김까지만 들어온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scanf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때 뭘 쓰면 된다? 예, getS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getS는 우리가 엔터가 들어올 때까지 그것들을 다 묶어서 문자열 을 입력을 받아서 그 정보를 그 데스티네이션 공간에다가 저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받을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getS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띄어쓰기가 있는 정보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이 홍길동을 다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정보를 입력받는 부분은 이것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정보를 입력받았으면 이제 그 정보를 그 패밀리 멤버, 스트럭트 멤버 변수에다가 넣어 줘야겠죠. 이 패밀리 멤버에도 넣어 줄 건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set member라는 함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죠. 잘못된 입력이 있으면 에러를 출력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입력이 있는 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set 멤버를 만들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1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et 멤버 함수를 부른 상태에서 그 반환값이 -1이라면 이게 에러다라고 출력하고 종료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나오는 이 녀석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얘로 묶어져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못된 입력이 들어온다면 에러를 출력하고 종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셈 멤버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자,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 정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기가 아버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그 셈 멤버 함수의 이제 인자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누구의 정보를 입력할 거니?"라는 걸 물어보는 부분이었죠. 아버지니까 여기가 father가 들어가면 되고 우리 콜바 레퍼런스 형태로 사용할 거니까 주소 값을 넘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름과 나이는 앞서 입력받은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부분에는 자,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죠. 그런데 우린 주소를 넘겨줘야 되니까 어머니의 주소를 넘겨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children 부분은 우리가 포인터, 이중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포인터를 사용하면서 이게 뭘 주자 그랬죠? 1번 자녀의 주소를 주자고 했었죠. 자, 1번 자녀는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그 자녀의 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아버지의 여기 스파우저가 어머니를 가리키게 될 거고 나머지 정보들도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자녀를 가리키는 이 필드는 자식들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물론 같은 자식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셈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였고요. 자, 자녀 정보는 훨씬 간결하죠. 자녀는 우리가 미혼이라는 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파우즈 정보도 없어도 되고요. 자녀 정보도 없어도 됩니다. 이 뒷부분은 없어도 되고요. 물론 뭐 안 쓰면 안 되겠죠. 널 재료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정보를 입력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2번부터 자녀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입력받은 자녀 수만큼 포문을 두면서 이 플러스 i 공간에다가 이 입력받은 정보들을 설정해 주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멤버 정보,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각 멤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set 멤버,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그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우리 이 패밀리 멤버라는 배열, 그리고 그 각 그 변수, 배열 안에 있는 각 엘리멘트, 다른 말로 하면 구조체 변수에다 다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입력받은 정보를 출력을 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정보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죠.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가 뜨면은 여기다가 내가 father라고 입력하면은 아버지의 정보가 출력되는 거고, 여기다가 mother라고 입력을 하면 어머니의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1 입력하면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1이 아니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입력받은 게 father인지 mother인지 -1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기존 이 직전까지는 보통 입력을 숫자로 많이 받았었죠,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자로 받았으면 그 문자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문자열 비교하기 위한 함수 string compare를 배웠습니다. 물론 캐릭터의 배열이니까 한자 한자 비교해도 무관하지만 string compare를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뉴를 어떤 사람의 정보를 출력할 거니 물어본 다음에 그 정보를 받도록 하겠죠, 문자열로. 물론 여기선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scanf를 사용해도 될 겁니다, S에서. 네, 그런데 get S로 받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건지를 string compare 함수로 비교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녀석과 우리 파더니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string compare에서 두 문자가 같으면 0이 반환된다 그랬죠. 근데 0이 반환되면은 이건 false잖아요. 근데 얘를 false가 아니라 이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앞에 느낌표를 붙여줌으로써 0이 1로 바뀌어서 이게 true가 돼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안에다가 제가 문제에서 제시해 드린 출력 형태대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빠가 아니면 엄마니라고 마찬가지로 else if 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정보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출력 형태는 동일하니까 어떤 print, info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겠죠. 물론 그냥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으면 저희가 -1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while문으로 묶어 놓았고요. 자, 이 while문에서는 이 입력받은 값이 -1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1이면 종료가 되는 거고 -1이 아니면 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작업을 반복하도록 만들면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문자열과 구조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족 정보라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네, 다들 해설 그리고 문제 푸느라 먼저 고생을 하셨고요. 또 해설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공부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좋은 문제, 좋은 강의로 또 뵙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